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둘이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막상막하 투매쇼라는 타이틀을 걸고요 최고의 수익률과 정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저희 둘이 뭉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 둘이요 샘플러스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좋은 수익을 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정동욱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글로벌 증시가 조금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국내 코스닥 증시도 오늘은 조금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하신 분들은 역시나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관망세로 조금 일관하면서 전강 후약 장세가 펼쳐진 게 오늘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스캘퍼 분들 화장실 몇 번 가셨습니까? 최소한 10번은 가셨을 것 같아요. 아마 화장실 못 가가지고 바지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있으시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세요. 제가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자, 번호는요. 자, 02-315-2611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자 번호는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도 부끄럽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게시판에 필명으로 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 둘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많은 상담 부탁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 정동욱 멘토님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은 뭐 저같이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무난하게 마음 편한 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FOMC 결과가 예상 외로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쪽으로 흘러나온다면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오늘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면 오늘 상승하지 못한 부분을 내일장에 고스란히 코스피, 코스닥 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내일장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FOMC 회의에서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늘장에 국내 증시가 조금 관망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내일장은 조금 강세를 보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요. 네,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도요.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갑자기 한 11시쯤이었을 거예요.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강화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에서 조금 기다려보니까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다시 천천히 돌려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짝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잡힙니까? 기관들은요,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인들은 뭐 조금이나마 매수가 잡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외인들 꾸준하게 지금 보이시지만 매도세가 나가죠. 기관이 받아주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사야 돼요. 더 받아줘야 돼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우려감 자체가 많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상해지수 2000포인트 바닥이다. 상승 줄 때 뭐 간다. 민감주 간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본다면요. 조금 더 시장은 우상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개별 장세가 아직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놓치지 마시고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둘이요. 오늘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세 가지 종목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앞으로 오늘 장에서도 가끔 이제 나와서 말씀이 나올,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종목들인데,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세 가지 종목 핫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썬데이 토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 지금 여러분들, 네, 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애니팡 2입니다. 자, 애니팡2가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썬데이 토즈 주가를 쫙 끌어올려줬습니다. 정말 많이 갔어요. 자, 전철에서도 애니팡2 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저 애니팡2를요, 한 120판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동동멘토님 애니팡2 혹시 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안 하시나요? 예. 네, 여러분, 제가, 게임 팬은 아니에요. 그냥 가끔 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122판까지 갔네요. 굉장히 좀 재밌기 때문에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에 아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하트가 맨날 50개가 풀로 찹니다, 여러분. 네, 뭐 부러우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중요한 거. 썬데이 토즈 지금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정말 그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한 점을요, 제가 먼저 정동욱 멘토님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썬데이 토즈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21선 부근에 맞닿은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썬데이 토즈 본격적으로 기관의 매물이 출회된 지는 꽤나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썬데이 토즈 아직까지는 1차 조정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썬데이 토즈 섣불리 현재 시점에서 조금 접근은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썬데이 토즈를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역시나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 정말 무섭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주가 상승하는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썬데이 토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트리거 역할을 했던 썬데이 토즈가 만약에 21선 밑으로 하회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모바일 게임주 동반 상승을 했던 모바일 게임주 뒤늦게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면서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주가 조금 조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썬데이토즈 나는 이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이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썬데이토즈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올해 순이익 거의 7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만약에 정말 올해 7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을 한다면 썬데이토즈 시가총액 1조 원은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지나봐야 알 수 있듯이 700억 원 이 순이익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역시나 썬데이토즈 단기간 3,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조금 급등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기다리고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한 12,000원 부근에서 썬데이토즈 바닥권을 형성한다면 12,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조바심이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을 좀 더 즐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썬데이토즈 정말 이제 감사 의견 드립니다. 저도 썬데이토즈 정말 좋아하는데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로만손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로만손은요,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재밌는 거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로만손 하시면 김선윤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PPT 자료 좀 보실게요. 자, 보시면요, 네이버에다가요, 여러분, 모바일폰 있으시죠? 네, 로만손 김선윤이라고 쳐보십시오. 어떤 기사가 뜨냐면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뜹니다. 자, 2014년 3월 5일날, 수요일날, 오후 4시에 뜬 기사, 김선윤, 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에서 나간 기사입니다. 로만손 매수 기사인데요. 얼마나 갔습니까? 자, 로만손, 자, 잘생긴 얼굴 한번 더 띄워드립니다. 잘 갔어요. 지금 이게 추천할 때가요, 얼마였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요. 매수가 9,000원. 자, 그 당시 매수가 9,000원 부근이었어요. 9,000원, 9,050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3월 초반 때요. 그때 나갔어요. 그리고 목표가지가 얼마 잡았죠? 12,000원. 여러분, 로만손이요. GD가 끌어올렸나요? 송혜유가요? 김연아가 끌어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김선윤이 끌어올린 겁니다. 여러분, 로만손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건 아니고요. 로만손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장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주가가 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실적이잖아요. 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부터 한 3일인가 5일로 알고 있는데요. 올림픽 선수 관련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못 땄죠? 안타깝지만 은메달 땄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억울한 거 아신데 은메달 땄어요. 그런데 그 은메달 효과가 오히려 금메달보다 엄청 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로만손의 주가가 그 이후부터 저는 갈 거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거고 팔지 마라 정말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장 방송 수급 100점주 방송에서 정리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두 종목이 너무 안 좋아서 같이 제가 정리했습니다. 왜 그렇죠? 펀드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니까. 하지만 가져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조금 더 큰 수혜, 김연아 효과, JST나 그리고 또 하나 향수 브랜드 효과까지 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JST나 액세서리들이 연예인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단 말이죠. 별그대 끝나고 나면은 다음 드라마 로만손 예약 들어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수급이 조금 터져줬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정동호 멘토님이 저를 계속 흘겨봅니다.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 좀 내주세요. 로만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로만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남북 경협주에 편승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테마성이 조금 강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갈 때 동반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방산주가 갈 때 하락하는 그렇게 관련된 기업이 로만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로만손 절대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 받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 이런 테마성을 좀 놓아야 되는 시기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선우 멘토님께서는 과연 테마주를 언제 탈피할 것 같은지 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로만손이요. 개성공단 악재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다 벗어났습니다. 자, 남북 관계가 앞으로 나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로만손은요. 개성공단 이슈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는 실적과 수급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조정이 온다면 매수를 더 하고 싶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로만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요. LG이노텍 대형주 준비해봤습니다. 자, LG이노텍이요. 주가가 오늘 장에서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짜 계속 움직이는 날아가는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궁금하시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정동 멘토님께 물어보고 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동 멘토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LG이노텍 최근에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LED 관련된 모멘텀 역시나 서울반도체, 루멘스 등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관련돼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한 가지이고 이제 아이폰 6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거래일 전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7,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LG전자,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해서 LG이노텍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이폰 6의 기대감은 주가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우려감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지닌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부품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비교할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기의 차트는 항상 우하향했다 최근까지 바닥권을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권시장 화두 중에 하나가 롱숏 펀드가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업종 하에 있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 과연 롱숏 전략을 펼치는 공매도 세력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삼성전기를 롱 전략을 펼치고 LG이노텍을 숏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조금 커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대차 잔고 역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점 부근보다 현재 부근에 대차 잔고가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빌려온 대차 자체가 공매도로 이어진다면 이제는 LG이노텍이 하락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러한 롱숏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대차 잔고를 염두에 두면서 현재 시점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G이노텍이요. 저도 생각하는 게 있겠죠? 자, 제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LG이노텍이 뭘 만드는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LED예요. LED 관련 제품들인데요. 자동차에 들어가고 보안, 태블릿 PC, 모바일폰 당연하고요. TV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 살펴보자면요. 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 관련해서 부품주 관련해서도 여러 군데로 다 이게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LG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들고 계신 분들 많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친구가 계속 날아가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차트의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찾아보니까요. LG이노텍 일봉입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10만 1,500원으로 작년 11월부터 해서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7만원대부터 해서 10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차트를요. 크게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보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고점이 어디죠? 10만 5천원부터 해서 한 10만 7, 8천원 정도가 지금 고점 라인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요 포인트와 이 포인트 형성이 되고 있어요. 바닥 라인은 요 포인트로 해서 바닥 라인은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 바닥 라인이 높아집니까?
PBR은 어찌됐던, 네, 정해진 구간이 있으니까 회사 실적은 그래도 나오기 때문에 PBR 밴드 상으로 해서 라인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확대를 할게요. 이 갭, 여기 바로 위에 라인 자체가, 네, 바로 고점 라인 부분인데, 상승한다면요,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보이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던 기관들의 매수, 아니 외인들의 매수 흐름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벌써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고 있죠? 금융투자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금융투자 물량 뭡니까? 자기 돈이에요.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외인들이요, 이거 설마 전고점 뚫어버릴까요? 그러면 대박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조금은 LG노텍에 대해서는요, 당분간은 조금 너무 추격보다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은 좀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저희가 세 종목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정말 준비한 게 많습니다. 그 점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9시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얼마 만에 복귀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조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히든카드 있으신가요? 이 히든카드 종목 제가 지금 매주 한 개씩 준비할 건데요. 정말 고심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종목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 아시죠? 급등은 안 노립니다. 수급과 차트를 보기 때문에요. 적당한 선에서 매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요, 너무 종목 많이 못 먹었다고 저 놀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드시면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첫 번째, 봄 준비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요, 등산 하셔야 되죠? 등산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아시면, 보시면 바로 답 나오죠? 노스페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말 기억 안 나시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봄입니다. 자, 여러분들, 봄이 오면은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뭐 하실 거죠? 새싹이 올라옵니다. 벚꽃이 핍니다. 자, 프로야구가 개막을 합니다. 맥주를 들고, 치킨을 오른손에 들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거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 하십니다. 뭐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등산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가방에다가 막걸리든 맥주든 간에 뒤에 넣고 여러분 등산 갑니다. 그렇죠? 단속반 뜨겠죠? 걸리지 마시고요. 등산 갑니다. 그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등산 갈 때 뭐 하실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구두 신고 갑니까? 요즘은요, 너무 아웃도어 브랜드물이 넘치기 때문에 다 좀 가격이 조금 그래도 알맞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옷은 기본이고요. 등산 장비부터 시작해서 신발. 제가 어렸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신발, 뭐 바지, 풀세트 다 장배하고 계세요. 네, 오늘 말씀드린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풀세트 장비합니다. 그럼 그와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어떤 겁니까? 네, 이 회사, 노스페이스 회사, OEM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씁니다. 근데 제가 왜 노스페이스 적었죠? 이 회사는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글로벌 1위 업체예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추천드릴 종목이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산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잘 아시겠죠? 네, 111770입니다. 네, 뭐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아시니까,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영업무역. 이 종목,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업무역 얼마나 많이 오를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종이가 너무 많네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키워드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업무역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분 당연히 매출 확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요? 영업무역, 장비 많이 팔리니까.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주들을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보고 있어요. 하림. 왜요? 프로야구 개막하니까 많이 팔려요. 안 팔린다고요? 개막해보세요. 엄청 팔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맥주도 많이 팔립니다. 자, 그래서 영업무역이요. 꾸준하게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잡히는 게 몇 분기죠? 여러분 2분기입니다. 1분기가 아니에요.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백화점 가보면요. 전부 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지금 물건을 쫙 풀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상승 쪽의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급 이따 살펴봐 드릴 건데 정말 좋은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 걱정인가요?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럼 영업무역은 OEM 업체입니다. 그럼 계속 납품만 합니까? 미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납품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또 인수해가지고 또 지분을 투자해서 수직 계열화. 자, 여러분 수직 계열화 되면 해서 좋은 거 아시죠? 네, 수직 계열화를 쫙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앞으로 또 계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또 제가 오늘도 재밌는 기사 봤는데, 증권사에서요, 영업무역을 안 좋다, 실적 우려감이 있다 했는데, 목표가는 상향시켰어요. 웃기는 놈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들 물량 담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증권사 기관 애들. 자, 수급 볼게요. 증거로 됩니다. 자, 수급 보세요. 기관들이요, 계속 사줍니다. 보이시죠? 기관들이요, 물량을 계속 사주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기관이 매수한 물량이 58만 주입니다, 여러분. 58만 주예요. 자,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 볼게요. 한 달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기관들이 매수했던 부분 자체 보니까 여기서부터 매수했잖아요. 여기 고점이잖아요. 기관들의 거의 한 달 동안 매수한 평균 단가 부분이 현재 구간대에 상당히 놓여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신호관리자 좀 치워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인이 팔고 나가는 흐름 자체가 언제부터? 3월부터 잡히더라. 3월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은 이렇게 팔고 나가는데 안 좋지 않을까? 외인은요, 좀 있으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봄이니까 지금 외인 다 나가니까 나가는 거예요. 바스켓매도 나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확실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주목으로 볼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2010년부터 해서 정말 너 잘 갔구나, 너 인생 참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에서요, 본격적으로 아웃도어 브랜드 장비들이 정말 인기를 끌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복이나 노스페이스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2011년도예요. 고등학생들이요, 다 노스페이스 입고 노스페이스 그거 뺏어다가 팔고 그랬다고요. 중고마트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자, 라인을 잡아볼게요. 좀 지우고 라인 잡아봅니다. 바닥 라인이 여기 포인트고요. 바닥 라인 포인트고요. 그쵸? 바닥 라인 포인트입니다. 가장 심하게 깨졌을 때가 요 포인트인데, 라인을 좀 이어보자면요. 이 라인 자체가 사실 요 포인트 자체가요, 깨면 안 될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기관들과 외인들 매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 라인으로 121선, 120주선입니다. 죄송합니다. 120주선 터치하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관들의 수급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속 사주고 있다고요. 이거 한번 튈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일봉으로 갑니다. 한번 튀어 올라가 됐어요. 여기 박스권일 때 매수해야 된다고. 박스권 지금 하단이잖아요, 여러분. 딱 보이는 하단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이 없겠죠? 자, 매수가를 제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한 38,000원 잡으세요. 더 싸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비싸도 크게 상관은 없으십니다. 38,000원까지만 딱 38,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요, 제가 좀 봅니다. 얼마까지 볼까요?
42,000원 봅니다. 네, 42,000원 전고점은 조만간에 돌파합니다. 42,000원 가면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10% 안 돼요. 그쵸?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괜찮은 수익이라고요. 여러분 만족하셔야 됩니다. 자, 손절가는요, 짧게 갑니다. 항상 짧게 가요. 36,000원 깨지면 뒤도 보지 마세요. 36,000원 깨는 순간 너는 내게 아니구나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또 다른 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포인트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영업무역 해볼게요. 지금까지 김선윤이었습니다. 바로 정동 멘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윤 멘토님의 영업무역 잘 들었습니다. 영업무역이 조금 대형주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장 제가 가지고 온 히든카드를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멘텀도 굉장히 많고 저평가된 기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 종목에 조금은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키워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산업 폐기물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여수 오일 허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보면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테마성을 가지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2013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폐기물 해양 투기 현황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해병, 동해병 그리고 동해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한 116만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산업 폐기물을 우리나라가 동해와 서해 116만 톤 정도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어디에다 버렸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천과 군산에서 나오는 것은 서해병, 서해안에 있는 서해병에 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수, 마산, 부산, 포항, 울산까지 해서 동해병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다른 동해정에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런 산업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투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OECD 국가 중에서 산업 폐기물을 투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산업 폐기물을 이제 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조금은 볼멘 소리를 하면서 해양 투기를 조금은 관망을 해준다.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선진국이 되었고 글로벌 트렌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환경 오염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양해에서 대기 오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했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해양에 산업 폐기물을 투기할 날이 투기 이제 못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관련된 기업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겠고 두 번째 키워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동부가 오일 허브 개념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동부가 오일 허브 개념도 과연 오일 허브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일 허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석유 제품 생산 그리고 공급 그리고 입출하 저장 등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장치다 아니면 설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일 허브를 갖춘 나라 그리고 국가는 3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
않는다. 국가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세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의 걸프만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싱가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오일 허브로 국가가 일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이 유럽 쪽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진출을 꾀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 4대 오일 허브로 조금 진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울산 지역과 여수 지역을 통해서 오일 허브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역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요충지에 있다, 항상 역사 시간에 요충지에 있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일 허브 구축이 된다면 굉장한 경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측하기로는, 단기에는 3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 그리고 2020년도에는 6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관련 기업에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2009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풍력, 태양광 등만 좀 일컬었었는데, 이제는 풍력, 태양광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 매립에서 나오는 이런 바이오가스 관련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GNC 에너지가 하나 있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에너지라는 관련 기업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모르는 기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공개를 해야 될 때, 오늘 공개할 히든 카드는 YN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YN텍이라는 기업입니다. YN텍 기업 소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수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08년, 2009년도에 골프장, 그리고 레미콘 사업, 그리고 전년도에는 선박 운송 사업까지 진출을 한 그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바로 말씀드리면, 앞서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환경 규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해양 투기를 2년 동안 유예를 줬다고 하지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해양 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산업 폐기물과 관련된 기업, 주가, 그리고 실적이 좀 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 상장된 이제 산업 폐기물 처리를 하는 기업은 인선이엔티, 그리고 코엔텍, 그리고 YN텍이 조금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정몽준 테마주에 엮이면서 사실상 밸류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동차 폐차 쪽으로 산업,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사가 없는 YN텍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부 자체에서 이러한 환경 규제 강화를 발표를 하면서 역시나 산업 폐기물을 영위를 하고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상장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여수의 오일 허브 구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에 만약에 오일 허브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연간 4억 배럴 정도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시설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일 허브가 구축이 되면 역시나 산업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치,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YN텍을 비롯해서 비상장사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수 지역을 담당하는 기업 중에 상장사는 YN텍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정부의 오일 허브 구축, 이러한 정책을 믿는다면 역시나
YN텍이 가장 큰 수혜를 2020년까지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저PBR, 저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YN텍 PBR로 따지면 현재 0.66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주가는 PER 퍼로 계산을 했을 때 6.7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GNC 에너지 뭐 이런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퍼 10배, PER 10배가 훌쩍 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YN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PER 부근으로 6배 부근밖에 되지 않고 PBR로는 아직까지 0.6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N텍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거의 없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에 가장 적합하고 최근의 모멘텀을 두루 갖춘 그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YN텍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매매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YN텍의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YN텍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말에 2,000원까지 조금 하락을 했다가 현재 3,200원까지 조금 50% 넘는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특히나 수급적인 면에서 기간의 수급이 대량 매수로 들어오면서 YN텍이 3,2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5일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라고 엮을 수 있는 기업들이 모두 고밸류에 엮인 상태이고 그리고 바이오가스 관련주인 GNC 에너지가 오늘도 상가를 갖고 에코에너지도 뭐 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N텍은 아직까지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만약에 그러한 기업과 키 맞추기를 한다면 YN텍 같은 경우는 정말 5,000원까지 무섭게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차트가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뭐 3,000원 이하에서도 매수해도 무방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중소형주 트렌드 그리고 실적과 PBR 저평가 그리고 현재 테마성 강력한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3,200원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PBR 100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5,0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YN텍이었는데 최근에 트렌드를 따라서 YN텍 내일장에도 매수한다면 충분히 몇 달 안에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선현 멘토가 준비하신 영업무역보다 YN텍을 사는 게 좀 더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라산 종목 좀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너무 오르니까 고민이 됩니다. 팔아야 되는지 정말 안절부절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부터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찍어서 주시면 되고요. 안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 2번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주시면 되고, 이도 아니다 그러시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종목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청년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여기 남양주시에 사는 손광남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지금 상담해 드릴까요? 아, 예, 포스코 ICT 말이죠. 포스코 ICT요? 예, 그거 한 15% 가지고 있는데. 네네. 9,050원에. 네. 그거를 좀 매수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좀 길게 가져오면 안 될까요? 자, 그게 가장 매수를 추가 매수해도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이제 정동훈 멘토님께 의견 한번 들어보고, 네. 저도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ICT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추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대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먼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8,500원까지 내려온다면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포스데이터라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포스코로 인수가 되면서 포스코 ICT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실적만을 봤을 땐 굉장히 사기 힘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대주주가 포스코라는 정말 안정적인 대주주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회사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 반도체 루멘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포스코 ICT도 이러한 LED 조명, LED와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포스코 LED를 통해서 이런 LED 조명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포스코 ICT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은, 기관권에서 지난주에 100만 주 이상, 하루 만에 100만 주 이상 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ESS가 아닌, 바로 전기차에 관련된 사업도 포스코 ICT가 영위를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언제든지,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미래의 먹거리를 굉장히 많이 가진 기업이 포스코 ICT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LED 조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ESS 저장 장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에 관련된 사업부, 모든 사업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지난해 4, 4분기, 3, 4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추세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 포스코 ICT 조정세를 겪고 있지만, 만약에 시장 상황이 급락하지 않는,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시장 상황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포스코 ICT 9,5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굉장히 하루 만에 급등세를 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8,500원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한 다음에 9,500원부터 8,500원 이하에서 잡았던 물량은 9,500원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맨 처음에 잡으셨던 물량은 10,000원까지 가져가도 정말 무방한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자, 다음 분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시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양철관요. 동양철관. 네. 이건 얼마에 사셨어요? 1,450원요. 비중은요? 10%. 그러면은 거의 지금 현재 구간대 부근에서 사신 거겠네요. 네, 조금 빠졌죠, 사고. 40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양철관은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네. 자, 동양철관, 이 종목이요, 시총 자체가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1,100억이고요. 거래 종목인데, 큰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철강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쵸? 조금 포스코가 상승을 주고 있고, 현대아이스코가 상승을 주고 있고, 현대제철도 기관들이 아주 보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좀 더 반등을 준다면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홀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요, 어디까지 갈까요? 딱 목표가만 잡아드릴게요. 네. 반등을 준다면 요 포인트가 잡힙니다. 1차적으로는요, 1,600원 보이고요. 2차 네. 1,800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1,600원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뚫고 가면서 수급 갑자기 들어올 때, 그때는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안 들어오지만, 그러면 그때는 1,800원까지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어머니 걱정 마시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상막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는 시간이었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정동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